2022년 9월 9일 25번입니다. 서브 그래프, 위 그래프는 shows, 보여줍니다. distribution 하니까 분배, 분포겠죠? 분포를 보여준다. 무엇에 따른 석유, 원유의 demand, 수요의 분포를 보여준다. by, 무엇에 따라? sector, 어떤 부문이죠? 부문이라는 거 보면 여기 다 산업이죠. road transportation, 육상 운송이라던가 에이비에이션 항공이라던가 그쵸? electricity generation 발전이라던가 다 이제 산업 부문을 얘기하는 거죠. 산업 부문별로의 석유 같은 것의 수요의 분포를 보여준다. 어디에서? OECD에서 2020년에. 또 로드 트랜스포테이션 운송이죠. 도로 운송, 육상 운송의 부문은 섹터가 주어져 사실상 which took up 하면 비중을 차지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48.6%를 차지하는데 그러네요. Was the greatest oil demanding sector. 가장 큰 석유 수요 부문이다. 그렇죠. 딱 봐도 제일 크죠. 거의 절반이니까. 예, 그림이 매우 크죠. 어디에서? OECD 멤버 국가 중에서. The percentage of oil demand in the petrochemicals. 오른쪽에 나와있죠. 페트로가 이게 석유를 의미해요. 그래서 석유화학이 되는 거죠. 석유화학 부문에서의 이 오일 수요의 percentage 비율은 was 어떻게 된다? 1/3니까 3분의 1이라고 하죠. 그쵸? 3분의 1이다. 대신 percentage를 써주는 거죠. 무엇의 3분의 1이에요? 이 road transportation 섹터의 3분의 1이다. 정확한가 보네요. 곱하기 3하면 그쵸? 곱하기 3하면 48.6 그대로 나오죠? 맞네요. The difference in oil demand. 그래서 뭐예요? 석유 수요의 차이. 누구 사이에? The other industry sector. 다른 산업 부문과 between이니까 and겠죠? 그리고 petrochemicals. 이 석유화학의 부문에 이 두 가지 사이에 이 기름 수요의 차이는 was larger. 더 큽니다. than 뭐보다? The difference in oil demand. between. 똑같은 거니까 between만 보면 되겠죠? 누구 사이의 차이보다? aviation sector. 항공이죠? aviation 하면 항공. electricity generation. 아까 했었죠? 발전, 전기 생성. 요 부문의 차이보다 크다. 원래 이게 스몰러였는데 이거 제가 라저로 바꿔가지고 이것도 답이에요.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아더 인더스트리는 12.6, 페트로스케미컬은 16.2니까 빼면은 몇이냐? 3.6이네요. 그쵸? 3.6이고 에이비에이션이랑 일렉트리시티 그러니까 너네 둘이죠. 얘들은 빼면은 1.4네요. 그러니까 3.6이 더 큰 거 맞겠죠. 그래서 원래는 얘가 스몰러로 돼 있었고 이걸 제가 그냥 수정을 했어요. 어차피 고지 그대로 내신에 나올 건 아니니까. The oil demand in the residential, commercial and agricultural sector took up. 그래서 기름 수요 어떤 부분에서 residential이니까 주거겠죠. commercial 상업 그리고 agricultural sector 농업 부문에 이 원유 수요는 테이크업 차지하다 9.8%. OECD의 모든 석유 수요의 90.8%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계속 좀 뭐죠? which 그것은 the fourth largest 네 번째죠. 서수니까 네 번째로 큰이다. 뭐뭐 중에서 모든 섹터들 중에서 어딥니까? 요거네요. 그쵸? 요게 4등이 맞나요? 예, 요렇게 점점 작아지니까 1등, 2등, 3등, 4등 맞네요. 그쵸? 순서가 제가 드린 요 순서로 지금 작아지고 있는 거니까 네 번째 맞네요.
The percentage of oil demand in marine bunkers sector was twice는 2배죠. 그래서 석유 수요의 비중 어디에서? 마린 벙커 섹터. 마린 벙커, 마린은 해상이 많은데 벙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벙커 자체가 무슨 바다 배 같은데 연료를 적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마린 벙커 하면 그냥 해상 운송의 그 연료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나오진 않겠지만은 어쨌든 운송이나 그럴 때 해상에서 쓰는 그런 연료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기 부분 이 마린 벙커 섹터의 이 오일 디맨드의 이 비중 퍼센티지는 2배다. 이 대신 마찬가지로 퍼센티지 받아주는 거죠. 누구의 2배요? 오일 디맨드 어디에서? 이 레일 앤 도메스틱 워터웨이스. 레일 하면은 도로가 철도가 될 때고 도메스틱 하면은 그 국내잖아요, 그쵸? 그 어떤 각각 국가 내 수로, 그러니까 그 강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바다가 아니라 국내 수로 이렇게 쓰니까 강 이런데 그 워터웨이 수로의 섹터의 2배다. 그런가요? 한번 보면 어떻게 됐어요? 마린 벙커 어딨냐? 3.6이고 레일 도메스틱 1.8이니까 딱 2배 맞네요. 22년 9월 9일 26번입니다. 칼 구스타프 로스비라는 사람은 was one of a group of notable Scandinavian researchers. 그래서 그룹이니까 뭐 어떤 집단의 일원이라는 거겠죠? 어떤 집단의 일원이에요. 근데 어떤 집단이에요? 아주 노터블이니까 저명한, 사람들이 알만한 이 저명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연구자 집단의 한 명이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한 인간들이냐? 이 연구자들은 먹투이, 노르웨지언, 메트로로지스트, 비렐름, 못 읽겠네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랑 이랬대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메트로로지스트에게 나와있죠. 기상학자 비렐름 어쩌고저쩌고인 이 사람과 어디에서? 베르겐 대학교라는 곳에서 일한 연구자 집단의 일원이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어쨌건 칼 구스타프 로스비에 대한 얘기인 거죠. Why growing up in Stockholm? 스톡홀름에서 자랐다는 거죠. grow up 하면 자라다. Y라인지가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되겠죠. 뭐뭐 하면서. 그래서 스톡홀름에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자라면서 로스비는 receive 받았어요. 전통적인 교육,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학교 교육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He earned a degree in mathematical physics. 그는 학위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mathematical physics니까 수학 물리학이라고 해야 되나? 수리 물리학이네요, 그렇죠? 수리 물리학에 학위를 받았어요. At the University of Stockholm in 1918. 이때 스톡홀름에서 받았대요. But 그러나 after hearing a lecture by 이 사람 비저크네스인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어쨌건 이 사람에 의한 이 사람이 하는 강의를 들은 후에 이 사람의 강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사람에 의한 강의를 들은 후에 and 이게 1번이죠? apparently bored 지루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apparently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이 직접 들은 건 아니란 거죠. 그래서 apparently 하면 여기서 짐작건대 되겠죠. 짐작건대 또 겉으로 보이게 되니까 속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스톡홀름이라는 도시의 지루함을 느껴서 그냥 분사 1번 분사 2번이죠, 그쵸? 1번 분사 그리고 2번 분사. 그래서 이 사람의 강의를 듣고 1번 스톡홀름의 지루함을 느낀 후에 그는 moved 이동했다는 거죠. The newly established Geophysical Institute in Bergen. 새롭게 설립된 Geophysical 지오가 이게 지리학, 땅, 지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 물리학. 이게 되겠죠?
그래서 지오피지크 지구물리학 인스티튜트 연구소죠. 연구소로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다. 어디에 있는? 베르겐에 있는. 그래서 in 1925 1925년에 로즈비는 받았어요. 스콜러십 하면 장학금이겠죠? 장학금을 받았어요. 인스티튜트는 그냥 연구소. 그래서 어디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냐? 스웨덴 아메리칸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자체가 이게 무슨 장학 재단할 때 재단이죠. 재단으로부터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to go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갔다. 이건 결과라고 하면 되겠죠? 장학금을 받고 미국으로 왔어요. Where? 거기 미국에서 he joined the United States. Whether blue. 그래서 blue 하면 어떠한 기지국할 때 이 국이죠. 그 정부기관에 무슨 국 있잖아요. 무슨 사무국 이름이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기상국, 우리말로 치면 뭐 기상청이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곳에 합류했대요. Based in Pulton. Import는 삽입이고 based on이 한 덩어리죠. 부분적으로 얻을 무엇을 토대로 이렇게 되겠죠. Import 부분적으로 based on 무엇을 토대로. 그럼 부분적으로 무엇을 토대로 했느냐? His practical experience. practical이니까 실제적인 이제겠죠? 이론적이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의 실제적인 경험을 토대로. 어디에 있어서의 경험이요? 일기예보에 있어서의 그의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Roosevelt had become support. 뭐예요? 지지자가 되었다. 무엇을 지지하는 인간이 되었어요? 이건 죄송합니다. become이니까 보어겠죠? Polar front theory. 뭐 처음 들어보네요. 극 전선 이론 모르겠네요. 어쨌건 Polar front theory라는 그런 이 이론의 지지자, 그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모를까봐 설명해 주네요. 그 Polar front theory는 explains. 이 계수전법이죠. 그 이론은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사이클론 하면은 뭐 저기압인데 그냥 거의 폭풍 같은 거 얘기할 때 하죠. 사이클론 순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이론이래요. That develop 어디서 생겨나는? develop은 발달하다 보다 그냥 생겨나다. At the boundary 경계죠, 그쵸? 경계 생겨나는 어디에 경계겠어요? 따뜻하고 차가운 공기 매스 그러니까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기단이라고 했네요. 공기 덩어리에서 기단. 차가운 것과 뜨거운 공기 사이의 기단, 공기 덩어리의 사이 경계에서 생겨나는 이러한 cyclonic circulation, 사이클론의 순환, 저기압 또는 폭풍, 태풍이 일어나는 그 사이클론에 그게 생겨나는 것을 설명해주는 폴라 프론트 티오리. 프론트 아마 전선할 때 그 전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경계선에서 하는 거니까. 어쨌건 그 이론의 지지자가 되었다. In 1947에 로즈비는 받아들였어요. 체어하면 어떤 의장이죠, 그쵸? 어떠한 장. 그래서 The Institute of Meteorology. 그래서 이게 기상학이라 그랬죠? 그래서 인스티튜트가 그 연구소였잖아요. 기상연구소의 체어. 그러니까 아마 체어하면 거의 뭐 의장 또는 뭐 학과장 이런 뜻인데 여기서 그냥 뭐 직책이라고만 했네요. 어쨌건 여기 일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직책은 내수정법이 직책 수식하는 것이 맞겠죠. 헤드민 셋업 마련되는 거죠. 마련된 누구를 위해? 그를 위해. 어디에서? 스톡홀름 대학에서 그를 위해 마련된 그러한 직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he remained 남아 있었다. 살아 있었다. 거기서 일했다는 소리겠죠. until 언제까지? 10년 후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where도 마찬가지 계획조정법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거의 연구소 얘기하겠죠. 그 연구소 뭐냐 인스티튜트 오브 메트로로지 이거 얘기하겠죠. 22년 9월 고2 27번입니다. 콜체스터 주 차리티 레이스래요. 차리티가 자선이잖아요. 자선 달리기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조이너스 우리 함께 하세요. 어디에? 이 차리티 이벤트 자선 행사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뭐 하기 위한 자선 행사야? To have endangered 하면 멸종위기죠. 멸종위기의 종을 돕기 위한 이 자선 행사를 우리와 함께 하세요. You'll be running. 당신은 뛸 거예요. Through. 어디를 지나? 이 콜체스터 동물원을 가로질러 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hich is 같은 게 생략됐겠죠? 당연히 이주 얘기하겠죠? 이곳은 누구에게? 260종에게 있어서 집과 같은 곳입니다. 네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서식지라고 했죠? 날짜는 생략하고요. 시간도 생략하고요. 레지스트레이션 피, 등록비죠. 그쵸? 등록비는 $50. 오, 예. 거의 뭐, 이거 내고, 이게 자선 그거겠죠? 기금으로 쓰이겠죠? 그럼 레지스트레이션 피, 그래서 이 등록비는 포함합니다. 프리 패스 하면은 무료 입장권이죠. 프리가 무료라는 뜻이 있으니까. 무료 입장권을 포함합니다. 어디에? 동물원에. 그리고 푸드 음식도 주고요. 음료수도 주고요. 그리고 오피셜 포토스 공식적인 사진 모여서 사진 으쌰으쌰하는 찍는 사진 그것도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등록을 하시고요. 코스 랭 그래서 동물원 무지 큰가 보네요. 그래서 길이는 이 마라톤 코스 같네요. 거의 10km나 되네요. 아 도로가 따로 있네요. 그래서 every runner 모든 주자들은 뛸 거예요. 1km의 레이스를 어디를 가로질러 뛴다는 거예요? 이주 그죠? 동물원에 가는 길이 여기가 1km 되겠죠. 동물원을 관통해서 1km의 레이스를 뛸 거래요. before 뭐 하기 전에? going out 나가기 전에 to 어디로? 주도로겠죠. 주도로 안 쓸게 위치 적어놓으니까 주도로로 가기 전에 1km 뛰고 그럼 나머지가 9km 되겠죠. 그쵸? 주도로 9km 아이고 주도로로 대충 9km 정도 뛸 거다. Other information 기타 정보죠. Only the runners who complete race 여기까지죠. 완주한이죠. 그쵸? 레이스를 완주한 그런 러너들만이 receive 받을 겁니다. 메달을 받을 거예요. 결승선 피니시 라인에서요. 이벤트 티셔츠는 안 주네요. 이벤트 티셔츠는 구매될 수 있습니다. 주에서. 이어서 그대로 28번을 봅시다. 7day story writing competition 7일간의 스토리 쓰기, 글쓰기 대회네요. 그죠? 글쓰기 대회. Is writing your talent. 그래서 writing이 당신의 재능입니까? This is the stage for 당신을 위한 무대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when 넘어가고요. 나이 넘어가고요. content 한번 봅시다. All participants, 모든 참가자들은 will write, 쓸 겁니다. About same topic, 똑같은 주제로 대해서 쓸 겁니다. Will be randomly assigned, assign 하면은 배정받다겠죠? be assigned. 랜덤이니까 무작위로죠?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그쵸? 당신은 무작위로 배정받을 겁니다. One of two literary 장르. 문학 장르겠죠, 그쵸? 문학, literary. 12개 문학 장르 중에 하나를 배정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be assigned가 동사고 원이 목적어가 되겠죠. 수동태형이지만 목적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르 중에 하나를 배정 다 받을 겁니다. 어디에 쓸? 당신의 스토리에 쓸.
You have exact 7 days. 당신은 7일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한? 쓰고 submit, 제출하다죠. 그래서 스토리를 쓰고 제출하는데 7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서미션이 제출이죠. 제출. 그래서 only one entry. entry 하면 출품작. 그래서 사람당 한 개의 출품작만 낼 수 있고요. 이렇게 revise 하면은 수정하다겠죠. 그래서 resubmit, 다시 제출하다겠죠. 다시 제출하다.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출품작을 언제 전까지? 데드라인 전까지. 그러니까 등록하고 다시 지웠다가 재등록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We'll choose. 우리는 선택할 거예요. 12개의 결승 진출자죠. 파이널리스트. 결승 진출자를 고를 거고요. 각각 이 각 장르마다 하나씩 고를 거라는 거죠. 각 장르마다 하나씩. 그래서 12장르니까. 네. 그래서 12 entries. 그리고 12개의 그 출품작은 will be published. 온라인으로 출판될 거래요. 그리고 shared. 공유가 될 거래요. will be published, will be shared by 무엇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공유가 될 거래요. From the 12 finalists. 그래서 이 12개의 출품작, 최종 심사작 중에서 한 전체 승자겠죠? 오버all 전체. 그러니까 최종 우승자겠죠? 이 사람은 선택을 받을 거래요. 그리고 상도 받을 거래요. be awarded 하면 수상하다죠? be awarded 하면 무엇을 수상하다. $500를 받을 거래요. To register and for more information. 1번을 하거나 2번을 위해서는 등록하거나 정보를 얻고 싶으면은 visit our website. visit은 타동소다. to 쓰지 말자 그랬죠? 우리 웹사이트 어디에 있는 이 주소에 있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세요. 자, 22년 9월 고2 29번입니다. By noticing the relation between their own actions and resultant external changes. 이렇게네요. 그래서 경험인데, 인지하는 건데, 무엇을 인지함으로써? 관계를. 어떤 관계예요? 자기 자신의 행동과. 예, resultant 하면은 그에 따른이죠? 그래서 뭐, resulting 이렇게 써도 돼요. resulting. LT예요, 어쨌건. 그러한 외부의 변화. 행동과 변화죠.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 외부적인 변화, 결과를, 관계를 인지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애기들은 develop, 만든다는 거죠. self-efficacy 하면은 자기 자아효능감. 자아효능감이 뭔지는 이제 바로 설명해요. 커마 찍고 즉 어떠한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인식, 느낌을 가져요. 대절이라는 그러한 인식,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어떤 느낌? 아, 자기가 A 전차면 어떠한 주체자, 주체. 무엇의 주체예요? 인지되는 변화. 인지된다는 건 자기 스스로, 애기 스스로가 인지하는 거겠죠? 아기 스스로에 인지되는 그 변화의 주체자구나. 라는 이러한 느낌, 지각. 이런 것을 자아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이를 발달시킬 수가 있대요. 어떻게 함으로써? 자기의 행동. 내가 막 뭔가 울었어. 내가 울었더니 엄마 아빠가 달려오더라. 외부의 변화. 이런 것들의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거죠. 아, 내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although 비록 뭐뭐치만이죠. 그래서 infant can notice 아기들은 인지할 수 있지만 알아챌 수 있지만 effect 영향을 of on 이렇게 걸리겠죠. A가 B에 끼치는 영향이겠죠. 그들의 행동이 어디에 끼쳐요? 물리적인 환경.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내가 우니까 엄마가 오네, 아빠가 오네, 누가 오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물리적 환경에 끼치는 그 영향, 여기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it is an early social interaction that, 이때 강조 구문이죠?
아주 초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아이들은 most readily 하면 손쉽게 용이하게 인식을 한다. 무엇을?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을 한다. 아까 제가 예시를 든 건 비슷하죠. 사회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끼치는 거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빵꾸도 썼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귀여우니까 같이 웃더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초창기 상호작용에서 이런 셀프 에피커시를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들 행동의 결과를. 자, 사람들은 have 가지고 있어요. perceptual characteristic. 그래서 어떠한 인지적인, 지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어떠한 인지적, 지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that virtually 하면 사실상, assure that, 대처를 확실하게 하는, 확실하게 하다, 보장하다. 무엇을 확실하게 해요? Infants will orient for them. 아기들이 어떻게 하는? orient 하면 지향하다, 향하다. 여기서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뭐 우르르르 까꿍 하면 애기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이 시선 같은 것이 자기들을 향하게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지각적, 인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 인지적, 지각적 특성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얼굴의 표정을 막 변화를 준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해가지고 애기의 관심을 끄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have visually contrasting, 시각적으로 contrasting, 구별되는, 대조되는, 분별되는, 직역을 하면 대조되는 이죠, 그렇죠? 대조적인, 그리고 움직이는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예시에 무엇에 대한? 이 인지와 관련된, 지각과 관련된 이 특성들, 아기들을 끌어들이는 그 지각적 특성들에 대한 예시가 되는 거죠. 예시. 그래서 이건 순서 나오기 좋겠죠. 사람들은 아기들 끌어들이는 지각적 인식을 가지고 있고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예시가 시각적으로는 얼굴, 대조적이고 막 움직이는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they produce, 그 사람들은 또 sound, 소리를 내고요. touch, 촉각을 제공하고요. 아기들을 만지면은 have, 그리고 interesting smells, 아주 사람마다 다른 냄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기들을 끌어들인다는 거겠죠. 사람의 특징, 다 유니크한 A, B, C가 다 다른 자기들만의 얼굴, 소리, 목소리, 그리고 촉감. 촉감도 다른가? 어쨌건. 그리고 사람만의 고유한 채취, 냄새까지, 이런 것들이 다 이 perceptual characteristic의 특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들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뭐 알아본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또한 게다가 사람들은 그냥 고유하게도 그런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engage with 하면 무엇과 관계 맺다, infants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by exaggerating 하면은 과장함으로써, 그냥 자체로도 유니크한 점이 있지만 과장하다. 그들의 facial expression, 표정이죠. 얼굴 표정을 막 과장함으로써. 그리고 2번 inflect 하면은 굴절하다, 조절하다. 이거 조절하다고 했네요. 목소리를 하이톤으로 했다, 로우톤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조절하면서 in ways, 어떠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뭐라고 느낄? fascinating, 재밌다, 매력적이다 라고 그렇게 느낄, 그렇게 생각할 그러한 방식으로서, 그러한 방식으로 목소리랑 얼굴 표정을 막 조절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오리엔트하게 만든다. 아까 향하게 한다. 자신에게 시선 같은 것이 향하게 한다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거의 시선이나 관심 이런 거겠죠.
But 그러나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것은 these antics 하면은 밑에 나왔죠. 익살스러운 행동. 이러한 깍꿍하는 익살스러운 행동들은 are responsive to 어디에 반응하는 이죠. 그 뒷부분에 반응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어디에 반응하는 행동이에요? 아기들의 vocalization, 보컬이 목소리, 이게 발성, 아기들의 소리, 응애, 아이들의 표정, 그리고 아이들 제스처, 몸짓, 이런 것들에 다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기들이 그냥 뚱하니 있어, 아니면 자고 있어. 자고 있는 애들한테 막 깍꿍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날 쳐다보고, 그쵸? 아기들이 막 응애 소리를 내고, 또는 까르르 소리를 내고, 막 웃는 표정을 짓고, 또는 뭔가 액티브한 몸짓을 하면은 거기에 반응해서 좀 더 과장을 하든지, 좀 더 목소리를 하이톤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식으로 반응적이라는 거죠. 반응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연 설명이죠. 사람들은 very 다양하게 하다죠. 무엇을 다양하게 해요? 속도라던가 페이스 또는 수준이라던가 무엇에 그들의 행동의 수준이나 속도를 다양하게 한다는 거죠. In response to 어디에 반응해서 아이들의 행동에 반응해서 이게 맞춰서 한다는 거죠. 맞춰서. 그러니까 여기서 맞춰서 하니까 안다는 거죠. 아, 내가 웃으니까 나를 보고 있는 저 아저씨가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나를 웃기려고 하는구나. 내가 우니까 내가 아저씨가 성가셔서 우니까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안다는 거죠. 그래서 consequently 그래서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이 초창기의 상호작용은 제공한다는 거죠. 맥락을 아이와 뭐 다른 주변인과의 상호작용은 어떤 맥락을 제공하느냐? 웨어가 수식하는 맥락. 그래서 어떤 맥락이냐? 애기들을 알아챈다는 거죠. 자기들 여기 자기는 애기예요. 내가 울고 웃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하는 그 영향력을 눈치챌 수 있는 그래서 셀프 이피커시를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맥락을 제공한다는 거죠. 22년 9월 고2 30번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포인터 지적했다. 지적하다. 대절을 지적했습니다. 뭘 지적했냐? 스페셜라이제이션 하면은 전문화죠. 전문화. 그래서 뭘까봐 한번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Where 그 전문화의 영역에서는 each of us 우리들 각각은 each가 주어져. 그렇기 때문에 focus가 맞아요. 집중한다는 거죠. 한 specific skill 뭐예요? 한 구체적인 특정한 기술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문화, 그 전문화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문화의 상황.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인위치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위치 자체가 전문화를 의미하고 어쨌든 그 전문화의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것을 집중하는데 헷갈리니까 이건 동그라미 주자.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하나의 구체적인 특정한 기술을 집중하는데 어쨌건 이 전문화는 leads to 무엇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A general improvement 일반적인 발전으로 이어진다. 무엇에? 모든 사람들의 복지 또는 복지와 안녕 어쨌건 생활 형편이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생활 형편의 상승, 증가, 발달로 이어진대요. 이게 전문화의 장점이네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웰빙을 증가시키니까요. 그래서 이 개념은 이 지적한 개념이겠죠. 이 개념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하다. 유효성이 크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죠. By specializing in just one activity. specialize in이 얻을 무엇을 전문화하다. just one activity. 딱 하나의 활동에 전문화함으로써 예를 들어 food raising. 식량 재배라든가
clothing production, 의류 생산이라던가, home construction, 뭐 건축이라던가 집 짓기라던가 이런 거 하나에만 집중을 함으로써 각각의 일꾼들은 얻어요. mastery, 숙달을 얻는다는 건 숙달된다는 소리죠. 뭐 어디에 대한 숙달이겠어요? 특정한 활동에 대한 숙달을 얻는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런 전문화는 make sense 하면은 직역을 하면 타당하다. 이치에 맞다. 그러나 이런 전문화는 오직 이런 조건에서만, only if, 오직 이런 조건에서만 이런 전문화가 타당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타당해질 수가 있느냐? 이치에 맞을 수 있느냐? 각 전문가들이 subsequently 하면은 이후에, 이어서 trade, 뭐 한다는 거예요? 거래한다는 거죠. 그의 생산물을 with, 그의 생산물을 누구와, 아웃풋이 그냥 생산물이라고 치면 되겠죠? 그의 생산물을 누구와, 전문가의 생산물과 trade, 거래한다는 거죠. 어디에 있는 전문가요? other lines, 다른 계통이라고 하면 되겠죠? 다른 활동 계통의 전문가들의 생산물과 이후에 거래를 해야지. 그래서 이후에, subsequently 하면 이후에, 순차적으로, 나중에 해가지고 후속적으로 그러겠죠? 후속적으로 또는 그냥 이어서. 그렇게 거래할 때만이 당연히 타당하고 이치 맞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신발을 되게 잘 만드는데 그거 바꿔가지고 뭐 딴 거 사 먹고 집에 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안 바꿔주고 신발만 만들면 그거 죽겠죠. 아무도 거래를 안 해주면은. 그러니까 거래가 돼야지, 이 트레이드가 돼야지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전문화를 하려면. 이거 부연 설명이죠. 그래가지고 요 순서 같이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드를 해야지 타당하다. 부연 설명. 그래서 it would make no sense. 뭐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쵸? 투부정사는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말이 되지 않는다. make no sense. 그쵸? 말이 안 되다. 투부정사는 말이 안 된다. 뭐 하면 말이 안 된다? produce more food.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한다면 then 뭐보다 더 많은 음식이에요? household. 어떤 가정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될 거라는 거죠. unless, if는 아시죠? 만약에 뭐뭐가 아닐 경우에 this market, 시장에 아울렛 하면은 그냥 뭐 매장, 판매점이란 뜻도 있고 뭐 배출구 라는 뜻도 있는데 그냥 뭐 시장 매장이라고 치죠. 뭐 시장에 있는 그 매장이 없다면은 뭐뭐 하기 위한 exchange, 그 access니까 뭐가 되겠어요? 초과분이겠죠? 그 초과분을 교환할, 그 초과분 음식이 되겠죠? 그죠? 초과하는 음식을, 또는 그냥 초과하는, 형용사로도 가능하니까 둘 다 쓸게요. 그 초과분 또는 초과하는 음식을 exchange for죠. 뭐뭐와 교환해요. 뭐뭐로? 옷이나 집이나 등등등으로 그렇게 교환하기 위한 그러한 마켓 아울렛, 매장이 없다면, if 하시니까 없다면 필요한 것보다 음식을 많이 생산하는 행위 자체가 make no sense,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끊은 다음에 is 비인칭 주어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한다면 그런 상황, 비인칭 주어 상황을 의미하는 그것은 의미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끊어도 상관없어요. 여하튼 부연 설명이죠. 결국은 전문화는 거래가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전문화는 거래가 전제 조건. 거래를 안 할 거면은 전문화가 될 수가 없다. At the same time, 동시에 without the ability to buy food on the market,
뭐가 없으면요? 시장에서 음식을 구매할 능력이 없으면 it would not be possible. 투부정사는 불가능할 거다. 그럼 뭐가 불가능할 거냐? 전문가, 집 짓는 사람, 전문 건축가, 주거 건축가가 되거나 또는 의류 제작자가 되던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는 불가능할 거다 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이에요. 그죠? 거래 능력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만 짓고 어떻게 살아요? 아무도 나에게 보리 뭐 망을 안 주는데. 왜냐면이죠? 왜냐면 it would be necessary. 그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To farm for one's survival. 무슨 말이겠어요? 투부정사하는 거. 농사 짓기죠? farm 동사 농사 짓다. 그래서 for one's survival. 자기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농사를 짓든지 사냥을 하든지 어쨌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필수적이니까 그럼 무조건 해야 되니까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다시 뭐가 없을 때 내가 구매를 할 수 없다면 마켓에서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면 또는 능력이 안 된다면은 밥 뭐 먹고 사는 식량 생산 안 하고 다른 전문가가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thus 우리 아담 스미스는 대절을 깨달았다는 거죠. Division of Labor 분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덩어리 이게 분화잖아요, 디비전이. 분업이라고 합시다. 노동 분업. 한 덩어리 분업이죠, 뭐. 노동의 분리니까 분업. 분업은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 제한이 돼요? The extent, 정도. 무엇에? 시장의 그 규모에 의해 제약이 된다는 거죠. extent는 크기니까 그냥 크기, 규모라고 하면 되겠죠? 시장의 규모 크기에 따라 의해 제약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셋밖에 없어요. 사람이 셋밖에 없는데 무슨 가구 장인이 생기긴 되게 힘들겠죠? 한 명은 뭐 물고기를 잡고 한 명은 쌀을 키우고 뭐 그 정도만은 가능하겠죠. 여기서 갑자기 나는 뭐 시계를 만들겠어 하면은 얘랑 놀겠어요? 안 놀겠죠, 그쵸?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참가자가 많아야지 시장의 규모가 커야지 분업이 잘 된다는 거죠. 규모가 작으면 분업이 잘 안 되고. 한편 the extent of market 이 시장의 규모는 is determined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예요? degree of specialization 무슨 말이겠어요? 이러한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시장의 규모고 또 결정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노동의 분업 자체가 결국은 전문화랑 관련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